형사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그런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 진술이 바뀌면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던 피해자가 갑자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거나 합의 과정에서 진술을 바꾸겠다고 하는 경우죠. 반대로 처음에는 가볍게 넘어갔던 사실을 나중에 더 구체적이고 심각하게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진술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진술이 바뀌게 된 배경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거나 기억의 착오를 바로잡았거나 혹은 회유나 압박 같은 외부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진술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 그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까워진 것인지 아니면 멀어진 것인지를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에서는 이러한 진술 변화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초기 상담부터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설계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의자 신문 과정, 증거 관계, 예상되는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죠. 특히 성공 보수를 전제로 사건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사건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합의를 조건으로 진술 번복을 제안할 때 섣불리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까지 함께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합니다. 민사소송이 결합된 사건이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절차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죠. 이때는 형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거나 반대로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을 미리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분쟁이나 전세 사기 사건처럼 계약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될 때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직접 권리관계를 분석하며 입체적으로 대응합니다. 가사 사건, 특히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를 다룰 때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안을 설계하고 조정 과정을 이끌어갑니다. 모든 사건은 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사, 재판, 그리고 강제 집행과 같은 마지막 단계까지 책임지고 직접 소통하며 진행합니다. 이것이 2014년 개소 이후 사건 처리와 관련해 어떤 분쟁도 없이 신뢰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처럼 형사, 민사, 가사, 행정사건 전반에 걸쳐 눈앞의 결과만이 아닌 사건 이후의 삶까지 고려하며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